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진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간 많은 강수량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루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호남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아파트 진입도로, 바리스타, 강진 일주일 살기, 조개박물관, 호남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인근 고등학교가 피해를 입으면서 논란이 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서경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정보과학 고등학교 옆으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방음벽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의 흙바닥보다 높이가 3m가량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면 학생들의 기숙사와 실습동이 훤히 내려다보여 지상 건물이 지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걔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흙을 묻고 옹벽에 받친 그런 교도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수년 전부터 허가된 사항이었는데 아파트 준공기일이 2달 남짓한 상황에서 마치 불법도로처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는 학교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진입도로 설계가 관련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수 문수동 7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학교 측의 피해 보상 요구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 완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바리스타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흥에서는 맞춤형 사업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요찬 기자가 전합니다. 장흥의 한 카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는 이곳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제로에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과일을 이용해 음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스킷이나 쿠키 등도 직접 매장에서 구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의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카페. 자활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LO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강진 일주일 살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형태가 변하면서 강진 농가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합니다. 강진군 숙마마을의 한 집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시작한 일주일 살기는 2달 만에 800여 명이 예약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한 명에 15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고 청자컵 만들기와 음반 만들기 체험과 다산 기념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강진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시고요. 아마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강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일주일 살기.
이 농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조개 박물관입니다. 신안 자은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조개 박물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고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신안 천사대교 너머에 위치한 섬 자은도.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백합조개를 닮은 건축물이 웅장한 모습을 뽐냅니다. 최근 공식 개장에 들어간 세계 조개 박물관입니다. 세계 조개 박물관은 일관에선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등과 트럼펫고등을 만나볼 수 있고 기원전 화폐로 쓰였던 개오지고등도 전시됐습니다. 이 관은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과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패총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어 학습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표본을 수집해온 작가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신안군의 노력이 담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석과 자생난초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과 정원, 휴양림도 마련돼 외딴섬 자은도가 명품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접 음식을 하다 보면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인해 조미료를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미료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재료이지만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간장입니다. 간장은 보통 실온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해야 더 오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 액젓도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식용유나 참기름처럼 실온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들기름은 필히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실온에 보관할 경우 쉽게 변질돼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료 보관법 세 번째, 다시다입니다.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다시다는 요리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 중 하나죠. 다시다를 실온 보관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냉장 보관보단 실온 보관이 좋은 조미료도 있습니다. 바로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는 저온에 보관할 경우 마요네즈의 주성분인 식초와 계란 노른자, 기름이 층으로 분리되어 쉽게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직사광선이나 전기 제품에 열이 닿지 않고 서늘하거나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장고 안쪽보다는 문 쪽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꿀팁, 바로 고춧가루 보관법입니다. 고춧가루와 같은 가루류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도 아닌 냉동 보관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실온에 보관할 경우 습기에 쉽게 노출돼 눅눅해지면서 덩어리지고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습기가 차 눅눅해진 고춧가루는 습기를 잡아줄 나무 이쑤시개를 넣어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조미료 보관법으로 더욱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여수맛입니다. 매년 1300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 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 여수맛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여수맛은 음식점 메뉴와 가격, 영업시간, 주차시설 등 각종 음식 정보와 가격뿐만 아니라 메뉴별 검색, 모범 음식점과 위생 등급 업소, 착한 가격 업소는 물론 여수식미 취급 음식점, 시민 할인 정보 등을 볼 수 있어 관광객에게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수 여행 계획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무상방제 서비스입니다. 고흥군이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무상방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령등 관내 노동력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무상 방제 서비스를 시작한 오흥.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각종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드론을 통한 적기 방제 효과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건강 장수 음식입니다. 순창군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건강 장수 대표 음식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순창군 대표 음식인 청국장을 활용한 메뉴와 약선 음식, 힐링 음식,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개발한 순창군. 재료 배합과 요리 방법 등에 대한 보완을 거쳐 관내 음식점의 대표 음식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준 높은 식생활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울 맛과 멋을 사로잡은 음식이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 이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오대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관동지방 대표 사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입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전나무 숲길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오대산. 오대산에는 평창 대표 관광 코스인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1800여 그루의 전나무가 우거진 월정사 전나무 숲길. 커다란 전나무들이 모여 만들어준 그늘 덕분에 무더위에도 끄떡없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철 피서지로도 각광받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렇게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명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드는 이 나무. 여기 할아버지 전나무인데요. 엄청 유명한 나무예요. 성인 2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이 고목은 전나무 숲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에 어느 가을밤 들이닥친 태풍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전나무 숲의 명물로 남아있는 할아버지 전나무. 할아버지 전나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월정사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오대산의 자연과 사찰의 품이 그리고 기계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월정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수많은 신도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정사는 국보 제48-1호 팔각구 충석탑을 비롯해 5점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팔각구 충석탑은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정말 좋죠. 팔각구 충석탑에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천년 고찰 월정사에서 시원한 여름 나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광양시 국립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조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8회 휴무, 하루 총 2시간 30분,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집 기한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임실 청웅초등학교에서 태권도 방과 후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일 근무로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시급과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모집 기한은 9월 9일까지입니다. 태권도를 전공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진 추세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